여러분 문인사 하면 역시 만당하고 오대죠. 예. 만당하고 오대에는 여러 문인사 훌륭한 사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당의 문인사 작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많죠. 이 중에서 사공도 특히 이제 온정균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오대 이때는 위장 그리고 이육, 풍년사 이렇게 세 사람의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경도 중요한 분인데요. 아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버지는 잠깐 예,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육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간집이라고 있는데 이 조승조라는 사람이 편찬한 어, 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작가 18인의 작품 500수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어, 사작품집이거든요. 주로 이제 만당하고 5대의 사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온정균하고 황보성 여기 보면 이제 황보성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온정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명 정도 다 합쳐서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촉지방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거 희한하죠. 왜 촉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촉지방에서는 아주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재밌게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한번 보실래요? 한부 한번 보실래요? 예. 여러분, 한부는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 예 굳이 이제 한부까지 시험을 위해서라면 찾아보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 작가 보면은 사마상녀가 바로 촉지방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 아, 예, 뒤에 후한에 그러니까 전한, 서한, 그리고 동한 있죠? 그리고 후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누가 또 그렇습니까? 예, 양시웅, 예, 양웅이 또 이제 촉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지방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좌사도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 촉지방일까요? 아닐까요?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이래서 이제 이 화관풍이라고 이 화관집에서 주로 이제 다룬 사작품들이 뭐냐면은 여리고 아름다운 서정을 추구한 이걸 이제 우리가 화관풍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남성에서 특히 얘기하는 완약사의 어떤 그 기풍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약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그 느리고 연약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느낌을 추구하는 그런 기풍이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별적으로 온정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상은과 함께 만당의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우리 온정균에 대해서 만당 시할 때 이상은은 했어도 두목을 했는데 온정균은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사실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만당 시하면 사실 이상은하고 온정균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시인인데 역시 이제 우리 교재는 아무래도 이제 관점이 현실주의의 방점을 찍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나오고 온종규는 취급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사에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서 굳이 이제 하진 않았는데 당시 작가로도 온정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상은하고 거의 같은 예, 취급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정균은 사도 엄청나게 잘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완약한 기풍이라고 하는 이 화간집의 화간풍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문인사 작품의 특징을 보면요. 농염하면서도 아주 함축적인 표현을 잘 구사했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옥향로에선 향내가 피어오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붉은 촛불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화려한 방을 두루 비치면서 이게 이제 편자가 이제 여기저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 비치면서 예, 어떻습니까? 음, 예, 가을의 어떤 생각을 이제 자아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의 화장이
약간 이제 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같은 그런 이게 기민머리인데 어쨌든 이제 구름 같은 머리라고 하면 됩니다. 구름 같은 머리가 예, 약간 이거는 이제 잔자라고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남아 있는 그런 어, 머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삐쳐나온 거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헝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은 길고 그리고 베개는 베개 예 이불하고 베개가 이제 싸늘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슬프다, 기쁘다, 뭐 어떤 그런 감정이 실린 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죠. 그 와중에 요 보면 차다라는 느낌 있죠. 요 이제 헝클어졌다는 느낌, 그죠? 그리고 예,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묘사 이런 거에서 규원을 살짝 살짝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것은 어, 남자가 여자를 묘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 시인이 스스로의 심정을 드러낸 겁니까? 보면은 남자가 어떤 그 아낙네를 묘사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어, 감정이입하는 사물이 눈썹 화장이나 구름 같은 머리나 이런 걸로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 말고 좀 다른 걸로 어떻게 좀 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온종균이라는 남자 작가가 썼다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주인공 자체는 여자인 겁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여러분 2학기에도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한다면 그때 송사를 다룰 건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여자 사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청조의 어떤 그 작품을 보시면서 남자의 완약사하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번 글쓰기를 해볼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그 여러분들이 글쓰기 모티브로 이런 것들은 다뤄볼 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계속되는 원종균의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오동나무라고 했죠. 오동나무에 삼경이라고 했으니까 한밤중인 거예요. 삼경 무렵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자체가 벌써 이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얘기 안 했는데 이 객관적인 상관물이 나왔죠. 비가 오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어떤 느낌을 전해주면서 그 이별의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별의 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슬픈 별리의 감정을 이렇게 설정을 예, 이제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감정을 더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이별의 정을 괴롭다고 말하지 않던가, 그죠? 한 입마다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빈 섬돌 위에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도록 예, 따오밍 했으니까 날이 밝아지도록 예, 비가 후두둑 이런 비 돋는 소리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단 한마디도 지금 보면은 뭐 이별의 정이라는 말 이것 하나가 그 어떤 슬픔,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그대로 이제 예, 주변 사물의 그 묘사로 인해 가지고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정윤의 시는 섬세한 어떤 감정이 잘 묘사가 이제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이제 주변 그 사물을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묘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 어떤 예, 어, 그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정 있잖아요.
남자는 제대로 눈치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정균 사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위장 5대의 위장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화관집에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품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또 예전에 이제 시를 진부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이제 황소의 난을 겪고 지었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의 사작품도 약간은 다른 느낌을 주는데 소재 자체는 남녀의 연정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같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온정규는 조금 전에 했지만은 어떤 섬세한 필치로 자기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아름답고도 함축되게 제가 이제 함축적이라는 말을 얘기를 못 드려서 그런데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감정이 안 드러나고 이 사이에서 어떤 그 사물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그 슬픈 느낌을 애상의 느낌, 비애의 느낌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함축되었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반면에 위장은 다릅니다. 바로 뒤에 위장사를 볼 건데요. 이 사람은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하고 언어 자체가 뭐 돌려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들 자체가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정균하고 대비가 된다. 보시겠어요? 하엽배가 이제 유명한데요. 바로 보면은 잊지 못하겠다. 그 해의 꽃의 그늘 아래에서 깊은 밤에 처음 그녀를 알았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거는 보면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쓴 겁니다. 그죠? 연못가의 서쪽에 우리 책 번역이 약간 이상해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 아름다운 발이 들이어 있던 그런 곳에서 손잡고 속으로는 행복을 함께 기약했던 그 일을 처음 그녀를 알았을 때도 잊을 수가 없고 이런 그 일들을 도저히 나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조창이라고 했죠. 이거 나온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마음신변 두 변이 나왔잖아요. 이 앞에 온정균의 이 사에는 그런 단어가 안 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함축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장의 이 작품에는 바로 이 시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서럽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 깨꼬리가 어, 이렇게 남겨져 있는 달, 그러니까 조각달인 겁니다. 조각달 아래에서 이렇게 우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서럽다. 이별한 뒤에는 서로 이제 소식이 끊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타양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로 만날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느끼는 감정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사실 여러분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감정 그대로 드러나면은 못 쓴 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못 쓴 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시 잘 썼습니다. 보면은 아주 담담한 느낌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애상적인 정서를 잘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장하고 좀 전에 했던 온정균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분위기 자체는 비슷한데도 그 풀어나가는 수법이 이렇게 달랐다.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비되는 작품을 잘 읽었습니다. 이제 문인사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긴 하거든요.